네, 그래서 11번째 렉처 시작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GPC 제네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 저번 그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했었던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던 GPC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 GPC에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x축이 일루션 볼륨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y축이 모레큘러 웨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고분자가 이제 폴리스타인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PS다라고 해서 고분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y축을 가만히 보면은 10의 7승, 10의 7승이니까 뭐 10, 이게 10의 6승 이 자체가 이미 벌써 100만이죠. 100만.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수준의 그랑펌물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했을 때는 10의 2승, 10의 2승이고, 우리가 지금 이 폴리스타렌을 나타내고 우리가 폴리스타렌의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게 폴리스타렌이죠. 근데 이 고분자에 그 모노머가 딱 하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할 때 얘의 모레큘러 웨이트이 이미 106g/몰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판에서 나오고 있는 GPC 콜룸이 거의 모노머 수준의, 그러니까 100이라는 말은 거의 얘가 스타이레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모노머 수준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노머 수준까지도 이 모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도 살짝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다른 시간에서도 다른 수업 시간에서 배우실 수도 있는데, GPC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분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일단 일루션 타임이 분자량과 반비례한다는 점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왼쪽 이 그래프의 왼쪽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프에서의 이 왼쪽을 보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이 로그 모레큘러 웨이트가 이 일루션 볼륨이 수직 직선 그 비례관계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분자량 일루션 볼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어긋나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도 분자량이 작아지면은 이 리니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고 만약에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렇게 찍혔을 때 어느 순간부터 모레큘러 웨이트이 감소하고 증가를 해도 일루전 볼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너무 고분자가 GPC를 구성하고 있는 그 포어, 그 GPC를 구성하고 있는 그 컬럼이라고 하는 그 콜럼에 들어가 있는 그 알갱이들의 포어 사이즈보다 너무 작아서 그거보다 고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고, 이 반대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가 너무 커서,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어 사이즈 대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고분자가 그 여러 가지 그 포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콜룸을 통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루전 타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GPC 소프트웨어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그 하나의 그 폴리스타렌을 대비해서 PS 기준으로 PS를 베이스로 뒀을 때 로그 모레큘러 웨이트는 뭐 어떠한 상수 곱하기 일루전 타임의 세제곱 B의 제곱, 우리가 일루전 볼륨을 V라고 했을 때 어떤 상수 곱하기 VE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 컬럼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ABCD 값을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샘플을 찍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일루전 볼륨에 따라서 모레큘러 웨이트를 구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GPC를 찍게 되면은 제네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찍게 되면 지금 본 것처럼 이 X축은 일루전 볼륨이고, 지금 여기 Y축에는 모레큘러 웨이트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차이, 그래서 이 디텍터에서 나중에 디텍터 얘기도 살짝 하겠지만 디텍터에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고분자가 우리가 뭐 또한 여기 샘플이 있는데 샘플이 PS 더하기 뭐 용매 THF를 넣어서 우리가 찔러 넣었다, GPC에다 찔러 넣었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루전 볼륨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고분자가 전혀 없다가 이제 고분자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왜냐면은 이 폴리스타이렌의 DNDC는 THF의 DNDC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 RI랑 다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 고분자가 안 나오고 있는 순간에서는 THF만 나오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고분자가 나오는 농도에 따라서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차이가 나면서 그 디텍터에 잡히면서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디텍터에서 감지한 데이터를 X축을 로그 모레큘러 웨이트로 바꾸고 Y축을 그 모레큘러 웨이트에서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가 이 거울 이미지로 뭐 이게 좀 이렇게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얘랑 여기가 좀 느슨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일루전 볼륨과 로그 모레큘러 웨이트이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죠. 이 위에서 모레큘러 웨이트 클수록 일루전 볼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이 거울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각각의 이 모레큘러 웨이트의 별로 이 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를 갖고 이제 GPC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MN도 계산할 수 있고, M는 우리가 이론으로 NI 곱하기 MI를 뭐 NI로 나눈 것이고, 걔는 각각의 I라는 길이를 가진 애의 농도를 농도 나누기 MI. 저는 옛날에 배웠을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 각각의 분자량별로 농도를 알게 되면은 이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웨이트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의 정의는 NI 곱하기 NI의 제곱을 NI MI로 나눠주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 CI 곱하기 MI 나누기
CI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의 비율로 PDI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GP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분자 샘플을 찔러 넣어서 용액상의 샘플을 찔러 넣어서,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다일루트 해야 되고 오버랩 컨센트레이션보다 낮아야 되고, 이렇게 찔러 넣어서 샘플마다 이렇게 고분자가 안 나오니까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THF랑 똑같이 나오다가 고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고분자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GPC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루전 볼륨을 모레큘러 웨이트, 그 캘리브레이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보여줬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모레큘러 웨이트로 X축을 바꿔주고 거기별로 얼마나 이 DNDC, 우리가 DNDC라는 값을 농도에 따라서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솔루션에서 얼마나 바뀌는지 값에 따라서 이렇게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변화하는 것을 농도로 다시 또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GPC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줘야 되는 게, GPC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삼투압이랑 라이트 스캐터링 등과 이 다른 문제로 GPC의 리미테이션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보고하는 모레큘러 웨이트는 상대적인 모레큘러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컬럼에서 모레큘러 웨이트를 이런 일루전 볼륨에 따라서 폴리스타이렌을 이용해서 이미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캘리브레이션 한 상태에서 이 폴리스타이렌의 DNDC 값을 넣어야지만 이 폴리스타이렌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PC, 똑같은 GPC 시스템에서 만약에 또 다른 고분자, PNMA라든지 다른 고분자를 넣었을 때 갖게 되는 모레큘러 웨이트는 폴리스타이렌의 캘리브레이션에 대비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모레큘러 웨이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MNMW 이 폴리스타이렌 캘리브레이션이 된, 폴리스타이렌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된 이 모레큘러 웨이트로 기준한 Mn과 MW 값을 GPC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절대값, 앱솔루트 모레큘러 웨이트를 갖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니버설 GPC 메소드가 있고, 이것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GPC 라이트 스캐터링 이제 디텍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절대 분자량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 라이트 스캐터링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GPC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제일 위에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지금 이상한 그림 HK401, HK404L, 40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실제로 GPC 회사에서 파는 그 컬럼에 대해서 정보입니다. 그래서 HK401을 우리가 구매하면은 이 폴리스타이렌 분자량이 대략적으로 뭐 여기 이 분자량에서부터 이 분자량까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너무 레졸루션이 되게 떨어지겠죠. 왜냐면 분자량이 많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일루전 볼륨이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컬럼을 연결을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모레큘러 웨이트 구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이 제 오른쪽에 있는 40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분자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럼을 3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분자량을 꽤나 넓은 범위에서 다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GPC 회사에서 파는 컬럼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만약에 GPC를 구매하게 되면은 본인이 우리가 자주 합성하는 그 고분자 분자량에 맞춰서 컬럼을 이런 식으로 사서 연결시켜서 조립을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GPC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상대적 분자량이라서 좀 그 확실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컬럼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 GPC의 이제 원리를 GPC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얘는 사이즈 익스클루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그 분자량을 나타내는 게 GPC의 원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C 관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보았을 때, 이 GPC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컬럼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안에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르게 있는 이 포라고 하는 이 미세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공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 공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검은색 공들이 다 폴리머들인데, 이 상대적으로 저분자량 혹은 작은 고분자들은 이렇게 이 유체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갔다가 여기도 들어갔다가 여기도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큰 고분자들은 크니까 이 안에 못 들어가겠죠. 들어가려다가 나오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다시 그려보면 초록색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못 들어가고, 포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딱 그 색깔만 봐도 확실히 이 고분자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여행할 수 있는 길이가 파란색보다 작은 고분자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리텐션 타임이라는 게 이 고분자가 얼마나 이 컬럼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이 시간인데, 걔는 결국에 그래서 분자량과 반비례하게 되겠죠. 얘가 크면 클수록 빨리,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 나오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리텐션 타임이 작아지고, 반대로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텐션 타임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왜 일루전 볼륨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리텐션 타임이 나오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리텐션 타임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리텐션 타임은 또 다른 말로 일루전 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시간을 딱 재기 시작했는데 나오는데 40분이 걸렸다. 그 말인즉슨 그 샘플은 40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소리겠죠. 그래서 샘플의 체류 시간은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과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네들 유체에 흐르는 유속을 한다면, 유속이 만약에 일정하게 플로우 레이시 일정했을 때, 대개 1ml/min처럼 우리가 1분당 이 샘플 솔루션을 1ml씩 흘려준다고 했을 때, 리텐션 타임과 일루전 타임 등이 알면은 이 플로우 레이트를 통해서 일루전 볼륨이 되기도 하고, 걔는 결국에 리텐션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용어를 쓰면 됩니다. 리텐션 타임을 x축에 준 사람도 있고 일루전 타임을 준 사람도 있고 얘 곱하기 뭐 유량을 유속을 해가지고 일루전 볼륨이라든지 리텐션 볼륨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이 그림 GPC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이 검은색 고분자가 우리가 고분자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죠. 넣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넣자마자 위에서 넣자마자 이 큰 고분자들, 큰 검은색 동그라미들은 여행하는데 길이가 더 적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밑으로 가는 데 비해서 이 작은 고분자들은 아직도 위에 있게 되죠. 시간이 그 콜룸을 많이 움직일수록 얘네들의 거리가 계속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솔벤트들만 어떻게 보면 나오든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큰 고분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고분자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GPC가 여기 Y축 아까 Y축 리프렉티브 인덱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GPC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델타 N이 결국에 폴리머의 리프렉티브 인덱스 빼기 솔벤트가 되고 마찬가지로 DNDC는 N 폴리머 빼기 N 솔벤트를 C 폴리머로 나눠주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고 실제로 이 콜룸을 이 안에 충진을 하고 있는 이 포어를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들의 실제 사진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 비드들은 그걸 우리가 비드라고 부르는데 이 비드들은 실제로 폴리스타이렌으로 크로스링킹이 된 폴리스타이렌 대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리스타이렌 모노머랑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모노머인데 이 양 그 바이닐 길을 가져서 라디칼이 생겼을 때 크로스링킹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노머를 사용해서 서스펜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그라미 비즈인데 이 포어가 굉장히 많은 형태고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고분자들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그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떠한 포어가 이제 있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실린더 모양의 포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얘 그 반의 거리는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분자가 이러한 그 구형의 고분자, 대략 반지름을 R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가 침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고분자가 흐를 수 있는 볼륨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한 요 정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GPC 컬럼마다 우리가 K라는 팩터가 나타나져 있는데 그게 결국에 어세서블 볼륨 프랙션이라고 해서 고분자가 그 포어의 전체 볼륨 대비 얼마나 많은 볼륨을 고분자가 들어갈 수 있냐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체 포어 볼륨을 분모해 두고 이제 분자에다가 이제 고분자가 침투 가능한 그 포어 볼륨의 비율이 K가 결국에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실린더, 이 구형, 이게 이 원통형 모양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통형 모양이라고 했을 때 토탈 포어 볼륨은 결국에 파이 곱하기 A 제곱이 원의 면적인데 곱하기 길이 L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고분자 사이즈 R을 가지고 있는 이 고분자 사이즈가 가질 수 있는 볼륨 프랙션은 결국에 파이 A 마이너스 R의 제곱 곱하기 L이 돼서 얘네가 다 약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K는 1 빼기 R을 A로 나눈 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고 R은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A보단 작아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R이 결국에 일단 A보다 작아야 되지만 R이 크면 클수록 A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K는 0가 가까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 갭이 없이 침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얘가 R이 너무 커져서 하면 이 포어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포어마다 이런 고분자들의 그 컬럼 그 GPC에서 판매하는 컬럼마다 K 값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이 포어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 고분자를 우리가 쓰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K를 우리가 그래서 봤을 때 다시 K를 다시 적어보면 K는 1-R을 A로 나눈 거의 제곱이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 모레큘러 웨이트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R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K는 감소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M이 줄어들면 R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K는 올라갈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럼을 사용할 때 K 값이 높다, 우리 컬럼은 K 값이 높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분자량까지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K 값이 굉장히 작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높은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GPC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GPC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GPC의 가장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측정하는 분자량이 상대적인 분자량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GPC 커브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베노아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가 여러 가지 그 고분자별로 일루전 볼륨에 따라서 이 분자량 여기 Y축이 요새는 이제 노테이션이 이걸로 바뀌었는데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곱하기 분자량이 Y축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67년도에 아마 이렇게 썼었나 봅니다. 비스코시티에다가 소가로를 하는 게 인트린식 비스코시티였는데 지금 대가로로 바뀐 것 같고 실제로 1967년에 발표가 된 논문에서 제가 데이터를 발췌해 왔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GPC의 그 개발 연도가 대략적으로 1950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1965년도에 그 첫 번째 GPC 컨퍼런스를 열렸다고 얘기했었죠. 67년이면 생각보다 개발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유니버설 GPC 커브에 대한 컨셉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어떠한 고분자를 쓰던지 간에 이 모레큘러 웨이트과 그 고분자의 인트린식 비스커시티를 곱해줬을 때 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모레큘러 웨이트에서 곱해줬을 때 얘는 일루전 볼륨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러한 관계식이 오게 되었냐 이건 유니버설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했던 그 GPC가 그냥 상대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니버설하게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두 분들 고분자 물리 쪽에서 대가이신 이 팍스랑 플로리 이 두 사람이
이 개발한 공식에서 차관이 되어서 이 유니버설 GPC 그 플라시 번호와 플라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플로리 이퀘이션 그 플로리 박스 이퀘이션 중에 박스 이퀘이션 이 인트린식 비스커시티는 어떠한 상수 곱하기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의 2분의 3승을 이 모레큘러 웨이스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도한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식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우변항이 대략적으로 우변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의 3승이고 분자가 분모는 모레큘러 웨이트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는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의 세제곱과 되게 비례할 것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말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세제곱은 대략적으로 고분자 체인의 하나의 그 싱글 폴리머 체인의 볼륨이 되겠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볼륨 오브 A 싱글 폴리머 체인이 되고, 그리고 얘는 GPC를 통해서 고분자가 사이즈별로 일루션 볼륨과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의식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대략적으로 박스 플로어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의 3승과 비례할 거고, 걔는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의 3승은 고분자의 그 볼륨, 고분자의 크기에 비례할 것인데, 그 고분자의 크기는 GPC에서 나오는 이 일루션 볼륨과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 번호와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리 박스 이퀘이션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오버랩 컨센트레이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인트린식 비스커시티의 역수였었죠. 근데 이 오버랩 컨센트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만약 고분자 체인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오버랩 컨센트레이션이 거의 자기들끼리 다 차지하고 있는 순간이 거의 오버랩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고분자 하나만 떼놓고 봅시다. 이 고분자에서 떼놓고 봤을 때 이 고분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반지름이 레디우스 자이레이션만큼 있을 거고, 모레큘러 웨이트도 뭐 m이라는 모레큘러 웨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의 이 RG에 대해서 원에 대한 이 농도는 얘의 농도랑 똑같겠죠. 결국에 얘의 농도랑 다 똑같으면 결국 얘는 한 농도죠. 그랬을 때 얘의 농도는 결국에 C 스타가 되어야겠죠. 이 공간을 고분자가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C 스타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C 스타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컨센트레이션은 매스를 볼륨으로 나눠준 것이고, 매스는 이 고분자의 모레큘러 웨이트이 그람 퍼 몰로 m이었는데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줘야지만 고분자 폴리머 체인 하나당 그 질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그 볼륨은 3분의 4 파이 RG 세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컨센트레이션이 C 스타니까 얘는 결국에 또 인트린식 비스커시티와 역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얘랑 얘가 같으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인트린식 비스커시티의 역수는 3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나누기 4 파이 아보가드로 넘버 곱하기 RG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에 인트린식 비스커시티는 4파이 곱하기 RG 세제곱을 3m이랑 나누는 것과 같을 거고, 걔는 결국에 4파이 아보가드로 넘버 3 나눈 것을 RG 세제곱을 모레큘러 웨이트로 나눈 것과 같겠죠.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서 말한 이 플로리 박스 이퀘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대략적으로 플로리 박스 이퀘이션에서 위에서 봤던 그 박스 플로리 이퀘이션의 그 파이라는 어떠한 이 상수와 비슷한 텀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의 3승을 모레큘러 웨이트로 나눈 것과 비례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그 GPC 커브, 그 베노아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니버설 캘리브레이션 커브, 그 GPC 커브가 나오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폴리스타린 대비해서 분자량을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앱솔루트 모레큘러 웨이트를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모노디스퍼스 PS,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자량의 그 분포도가 굉장히 좁은 그 폴리스타린과 PMMA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GPC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이 되었다. 근데 이 PMMA의 일루션 타임이 PS 분자량을 97kg/몰을 가지고 있는 이 PS와 똑같은 일루션 타임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PMMA는 분자량을, 절대적인 분자량을, 앱솔루트 분자량을 구하라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했으면 PMMA를 돌렸는데 PS가 97kg/몰로 되어 있는 위치에서 리텐션 볼륨이 리텐션 타임이 똑같을 때 나왔다고 하면은 PMMA도 97kg/몰이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 PS와 대비해서 97kg/몰이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97kg/몰이 여기서 이 PS와 PMMA가 어느 용매에 녹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THF라고 합시다. THF라는 용매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S in THF가 사이즈가 이 97kg/몰의 분자량을 가지는 PS가 THF에 녹았을 때 고분자 이렇게 스웰링된 사이즈가 있겠죠. 이 사이즈가 PMMA인데 모레큘러 웨이트는 잘 모르겠고, 이 THF에 있을 때 걔의 사이즈와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당연히 THF가 PS를 스웰링시키는 정도랑 PMMA를 스웰링시키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97kg/몰의 PS가 PMMA랑 똑같은 사이즈를 갖는다고 해서 PMMA도 97kg/몰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일루션 타임이 같다고 해서 절대로 PS의 분자량과 PMMA 분자량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루션 타임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이 유니버설 GPC 커브를 보면은 일루전 볼륨이 같다라는 말은 결국에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곱하기 분자량이 같다라는 소리겠죠. 여기 같으려면 여기 같아야겠죠. 두 개 다 PS랑 PMMA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PS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PS는 인트린식 비스코시티 PMMA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PMMA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이 인트린식 비스커시티는 K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의 A승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인트린식 비스커시티, 폴리스타이렌과 이 PMMA에 대한 인트린식 비스커시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PS 모레큘러 웨이트를 아니까 97kg/몰이니까 PMMA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더 주어진 게 이제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는 K는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큐빅 센티미터를 그램으로 나누고 그램 퍼 몰을 마이너스 A승이 되어 있는 거고, 이 A는 0.74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 PMMA 같은 경우에는 K가 0.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큐빅 센티미터를 그램으로 나누고 그램 퍼 몰을 마이너스 A승에 A는 0.76.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GPC 커브를 이용해서 PS와 PMMA의 분자량을 절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한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하고 각각의 정보를 대입을 해서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에 모레큘러 웨이트 PS 곱하기 KPS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PS의 APS 얘가 인트린식 비스커시티 PS였죠. PS죠. 는 결과적으로 PMMA의 분자량 곱하기 K PMMA 곱하기 M PMMA의 APMMA 플러스 1. 이건 지수에 있는 겁니다. 얘들은. 플러스 1이 아니고 APMMA. 얘들은 지수에 있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있는 얘는 인트린식 비스커시티 PMMA에 대한 인트린식 비스커시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K PS 곱하기 M PS의 A PS 더하기 1승은 K PMMA 곱하기 M PMMA의 A PMMA 더하기 1승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이러한 느낌이 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MPMMA를 구해야 되니까 MPMMA는 결국에 K PS 곱하기 모레큘러 웨이트 PS 여기 A PS 더하기 1 A PS 더하기 1을 K PMMA로 나눠주고 얘 전체를 다 A PMMA APMMA 더하기 1분의 1승으로 해주면은 이제 M의 PMMA 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KPS, APS, KPMMA, APMMA 값들을 얘들을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PMMA의 분자량은 대략적으로 120kg/몰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PS는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97kg/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이 둘 다 만약에 지금 GPC를 THF에 녹여서 찍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PMMA가 좀 더 분자량이 높은 애들이 PS가 똑같은 일루전 볼륨 혹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PMMA가 THF에 좀 덜 스웰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PS 대비. 혹은 THF가 PS를 더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이고, 어떤 식으로 이 GPC 그 유니버설 GPC 커브를 사용하는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GPC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인트린식 비스커시티에 대한 K라든지 A에 대한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PMMA 분자량을 혹은 또 다른 분자의 분자량을 절대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전반적으로 GPC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PC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그래서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콜룸이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솔벤트가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THF라서 솔벤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챔버 이런 솔벤트가 가득 담겨 있는 통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얘가 펌프인데 이 솔벤트를 끌고 와서 솔벤트를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 안으로 또 우리가 샘플도 넣어야겠죠. 샘플. 그렇게 돼서 이 샘플과 솔벤트들이 만나서 첫 번째 컬럼에서 C1을 통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이즈별로 제일 위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얘기했듯이 컬럼별로 고분자의 사이즈를 나눌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컬럼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C1, C2도 했다가 그다음에 C3까지 여러 가지 컬럼을 사이즈별로 그 컬럼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 디텍터인 디텍터 1 D1으로 오게 되고, 디텍터 1.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건 이제 디텍터 1만 있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이 쓴다, GPC를 좀 많이 사용하는 랩이다 하면은 디텍터 2까지도 디텍터 3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텍터를 넣으면 됩니다. 원하는 디텍터를 추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샘플이 디텍터들을 다 추가하고 나서는 얘는 이제 쓰레기 유기용매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GPC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디텍터 1으로 우리가 D1 여기 있는 이 D1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프렉티브 인덱스 디텍터입니다. 혹은 RI 디텍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DN, DC 값을 이용해서 이 고분자가 언제 이렇게 떨어지는지,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변하는 걸 보면서 아까 이렇게 델타 N을 보면서 일루전 타임 혹은 일루전 볼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RI 디텍터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 델타 N이 N 폴리머 빼기 N 솔벤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델타 N을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되게 PS in THF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THF에 녹여있는 P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얘는 PDMS인 톨루엔에 녹아있는 PDMS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은 찍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DMS인 THF.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는 게 델타 N이 N 폴리머 마이너스 N 솔벤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PS랑 THF 관계에서는 이 N PS가 N THF보다 높을 경우에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이렇게 양수로 꺾이는 그래프가 생기고, 만에 하나 이 고분자 PDMS와 이 THF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프렉티브 인덱스 차이가 나오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솔벤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태와 같은 경우, 이 PDMS 같은 경우,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N PDMS가 N 톨루엔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DNDC가 양수,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DNDC가 0,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DNDC가 음수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GPC를 봤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면은 놀라지 않고 원래 그렇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렇고 그게 이제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아마 가장 자주 쓰이는 디텍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리프렉티브 인덱스 디텍터가 안 달려있는 GPC를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빼고 싶으면 빼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디텍터는 이제 옵셔널인데, 이제 뭘 추가하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고 말고를 하는 건데, 디텍터 2 같은 경우는 옵셔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뭐 라이트 스캐터링 디텍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웨이트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를 절대값 앱솔루트 모레큘러 웨이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없이 이 웨이트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디텍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GPC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했고, 이제 분자량이라든지 이 고분자 체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고분자 사이즈라든지 폴리머 디멘션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알아봤고, 제가 느꼈을 때 GPC는 정말 되게 고분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GPC는 무조건 있습니다. 되게. 근데 이제 고분자를 또 특히 많이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더럽고, 라이트 스캐터링이랑 사실 그 삼투압을 이용한 방법은 절대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GPC보다는 실험하는 방법이 좀 더 까다롭고 샘플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GPC가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 혹은 그 체인의 사이즈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마 다음 시간에 되게 짧게 몰디에 대해서만 살짝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진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